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 오늘도 장중에 무려 마이너스 8% 가까이 밀려버리면서 엄청난 급락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서킷이 터지면서 나왔던 그 장대 음봉을 그 저점을 깨버리면서 나오는 하락세다 보니까 지금 주주님들 장중에 느끼시는 공포가 정말 극에 달하는 시점 같은데, 자, 게다가 오늘 코스피에서 이때 나왔던 서킷이 오늘 또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도 지금 다 완전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이러다 정말 끝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엄청 크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현대차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주포들이 누르는 하락 파동이 진행 중이니까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아무리 많이 빠졌어도 싸 보여도 우리가 절대 섣부르게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목이 터져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 현대차는 지금 머리 위로 개파락이 나오고 나서 이동평균선에서 머리 위로 강력한 지금 저항을 그대로 정직하게 막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의도적인 하락이다라는 거죠. 지금 주포들은 힘을 빼는 구간이에요. 힘을 쓰는 구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저항의 힘이 돌파가 되는 그 순간에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공포를 기다려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공포가 이제 오늘 딱 진행이 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현재 이 하락의 대응점 물론 미리 짚어드리긴 했는데 그 영상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짧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세기형으로 나왔고 지금 추세대가 그려지면서 지금 아주 흡사한 그 조정에 대한 패턴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의 이 하락이 뭐 딱 저점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 하방에 대한 폭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저점 충분히 더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내려오는 국면에서 이 하락하는 구간을 활용해서 철저하게 분할로 매집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보신 대로 현재 쏟아지는 이 급락 때문에 정말 많이 고통스럽고 불안하시겠지만 우리는 철저한 이 공포 국면을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정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폭락장, 폭등장 전부 다 경험을 해봤지만 아무리 시장이 지금같이 이 무너지는 급락이 진행이 되더라도 우리가 냉정하게 정신만 좀 바짝 차리고 있으면 언제든지 탈출을 하던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멍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터지고 있는 이 공포의 투매가 차트상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우리 현대차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주포들은 어디서 바닥을 만들어줄지까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목이 터져라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진짜 핵심은 바로 이 현대차가 하락 추세에 대해 채널에 놓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정말 제가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다들 기억하시죠? 주가가 이렇게 개파락으로 밀려버린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머리 위로 저항을 맞고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추세대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그 구간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저항도 있다 보니까 저항의 저항이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저항은요, 우리 같은 힘이 없는 개미들이 절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금 이 현대차에 거대 자금을 쥐고 있는 이 주포들이 현재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물량이 매집이 안 끝나서 지금 이제 힘을 빼고 있다라는 거죠. 출발시킬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뭐라고 전략을 짜드렸습니까? 제가 이제 장중에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이 맥점 분봉에 대해서 확실한 돌파가 이루어지든가, 그죠? 지금 계속 저항이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개인들의 힘매가 떨어지면서 밑으로 쏟아지는 극강의 공포가 생기면, 그럼 그 공포를 우리가 매수로 활용을 하자. 돌파가 되던가 공포가 생기던가. 그럼 지금은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들? 공포, 후자의 경우죠, 여러분들. 맞죠? 그러니까 오늘 차트 보면 여전히 저항대로 지금 계속 밀리잖아요, 주가가. 그러면서 시장에 뭐를 유도합니까? 공포를 유도한 겁니다. 그럼 제가 매번 강조를 해드리지만 주포들이 대놓고 연출하는 이 악질 같은 이 공포의 흐름은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맙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벽한 역발상 접근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제 주가가 기준선인 이 21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지를 받다가 저항을 받으면서 깨졌는데 주가와 이 21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이제 상당히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뭐 자율 반등이 됐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됐든 그러니까 반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보통 이게 하락장 매매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던 핵심이 뭐예요? 이런 이평선 저항도 저항이고 이제 추세대를 그리면서 내려온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 서킷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세대에 근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자, 제가 말씀드린 추세대 하단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내동매매를 안 하고 차분하게 기다리면 결국 주포들이 설계한 그 가격까지 주가는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소름 돋는 핵심은 뭐냐면 제가 정말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던 월봉상에 10월선까지 지금 주가가 완전히 근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던 그 지독한 공포가 지금 시장에 터져 나오긴 했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그 공포 덕분에 제가 미리 설정해 드렸던 진짜 매수 조건들이 지금 차트의 퍼즐처럼 확립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건값들이 다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린 약속된 전략대로 치밀하게 15일선 근접 구간에서는 우리가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역발상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점에서 이제 보유를 하고 현재까지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제 공포스러운 매도세긴 하지만 제가 지금 이 확실한 바닥 시나리오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이게 힘들어하시는 기존 주주님들에게도 현재 자리는 이제 좋은 이 추매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6월 달도 영업일 기준으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이제 떨어지는 이 공 자체가 원웨이성 하락, 그죠? 그게 이제 강하게 나와서 6월 봉을 이제 꽉 찬 음봉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하지만 주식은 이번 달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지독하게 만들었던 이 음봉을 마감시키고 나면 바로 다음 달인 이 7월 봉에서는 주포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3월에서도 똑같이 엄청난 음봉이 떨어졌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이런 식으로 조정의 형태를 만들지만 이게 W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오늘 나온 이 공포의 투매를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무서워서 떨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밑바닥의 물량을 좀 싸게 쓸어 담을 수 있는 매집의 시즌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가오는 이 7월의 반등봉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주포들이 이 하단 추세선까지 좀 더 거칠게 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벽한 이 저점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하단 라인에 이렇게 이제 교접을 하더라도 진짜 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바닥을 다지면 다질수록 그 뒤에 이제 튀어 오르는 이 반등 파동 역시 상당히 강력하게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월봉상으로도 조금의 이격이라는 건 분명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구간은 한 번에 우리가 매수를 몰빵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아주 쉽게 3월 달의 조정과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점을 깨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며칠간 이렇게 더 누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수렴형의 형태를 만들더니 그리고 나서 이 패턴이 돌파가 되고 어떻게 됐냐? 네, 그 뒤로는 보란듯이 이 다음 추세라는 게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이제 추세대로 나오는 거죠. 추세대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고점을 한번 높인 파동이었잖아요. 그죠? 직전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유지를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이게 트랩이라고 해요. 상방 트랩. 돌파를 만들 것처럼 했던 페이크다. 이런 흐름이 나오면은 하방으로도 페이크가 나와요, 여러분들. 하방으로 페이크가.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이 저점이 갱신되는 하방 압력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역시 주포들이 설계한 이 가짜 속임수, 그러니까 트랩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철저하게 명심을 하고 역발상 매수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저 맥종 코치는 오늘 이제 장중에 그토록 노렸던 바닥이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처럼 현재 라인은 이제 분할로 접근하시라고 장중에 매수 문자를 일단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대차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밀렸지만 현재 살짝 아래꼬리를 달면서 지금 말아 올리고 있는데, 자, 아래꼬리가 이제 달리다 보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가 이제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이제
꽤나 긴 시간의 조정을 만들어 왔던 하락 조정이기 때문에 주포들이 이 응축해 놓은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 한 방에 이렇게 단번에 돌파를 하진 않을 거예요. 아직은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이제 장중에 이 무거운 맥점 라인을 이제 확실하게 돌파를 시키던가 아니면 주포들이 마지막으로 털어내려고 흔들어내는 이 변동성을 잠시 만들 때 그때 오늘 아쉽게 바닥 매수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도 제 맥점 전략 그대로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매가 쏟아지고 있는 이 맥점 자리는 고점권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평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추매의 맥점이 될 거고요. 이번 기회로 이제 현대차를 제대로 한번 매수해보겠다고 하시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진행이 될 7월 달에 반등 랠리에 탈 수 있는 최극점의 타점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공포를 기회로 바꿔버릴 이 현대차의 대전환의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더니 현재 투매에서는 이제 매수를 외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